안녕하세요, 신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유다 온천까지 가는 걸 보여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유다 온천 이후 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지도를 안 보여드렸어요. 그 지도를 좀 보여드려야 제가 어느 정도 이동을 했고 제가 가는 곳이 어디쯤에 있는 곳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동한 거리를 지도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하카타항이죠. 제가 첫날에 시모노세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키요시 동굴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유다 온천으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첫날 이동한 거리가 200km 정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료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모두 무료 도로로만 이동했습니다. 일본은 교통비가 꽤 비쌉니다. 특히 톨비가 비싼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강릉, 속초까지 가면 왕복 톨비가 10,000원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를 이동해도 기본이 10,000원 이상, 거리 좀 된다 싶으면 20,000원 나오는 것은 뭐 1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국도로 이동하는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일본 분들이 굉장히 정속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60km 제한 구간에서는 60km 절대 넘기지 않아요. 제가 일본에서 거의 보름간 운전하면서 느낀 점은 거의 과속하는 분이 안 계셨고요. 그리고 놀랬던 거는 깜빡이를 안 켜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딱 2분 본 것 같아요. 교통법규를 굉장히 잘 지키고 속도 제한 구역에서는 그 속도를 정확하게 지켜줍니다. 일본 내비는 단속 카메라 지점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속 카메라 지점을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단속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과속을 하고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감속해서 움직이죠. 이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처럼 아예 내비에서 단속 카메라 구역을 말해주지 않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묵은 온천에서 밖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관광버스가 있고 오른쪽에 이 직원분이 서 계시죠. 제가 약간 좀 서비스 정신을 조금 놀랐는데, 이 관광버스에 타신 분들이 이 호텔에 묵었던 그 어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아마 전날까지 관광을 하시고 이제 버스를 타고 아마 돌아가시는 모양입니다. 이 버스를 탈 때부터 나와서 계속 인사를 하시더니 버스가 나가서 꽤 먼 사거리를 지날 때까지 제 기억으로 거의 한 4-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그 버스를 보면서 계속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약간 좀 과한 서비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면 뭐 당연히 싫어할 건 없겠죠. 조식을 먹으러 가는 거고요. 이제 호텔 복도입니다. 자, 이제 조식 세팅이 된 모습인데, 아마도 제가 그 전날 저를 보면서 떨었던 직원하고 대화를 했을 때 아마도 일식으로 선택을 했나봐요. 그냥 하이하이 해버렸는데 아마 일식으로 된 것 같은데, 세팅이 된 모습이고요. 이날이 이제 제가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일본은 특별히 휴일도 아니고 또 휴가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호텔에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식당에 저 외에는 저쪽에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저분은 1인 화로 같은 데다가 규카치를 혼자 구워서 드시더라고요. 저도 규카치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걸 먹고 싶었지만 아마 전날에 추가 비용을 냈어야 했겠죠. 제가 먹은 조식의 모습입니다. 밥, 샐러드, 나또, 생선구이, 계란, 베이컨 이렇게 나와있죠. 꽤 맛있게 잘 먹었고요. 퀄리티도 꽤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퇴실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 정리를 하고 찍은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료칸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혼자 지내기엔 전혀 부족함 없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호텔에 나오기 전에 친절하게 잘 묵었다,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잘 안되는 일본어로 편지를 적어 놓은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국내든 국외든 어느 호텔을 가도 꼭 나오기 전에 이렇게 좀 편지를 써 놓는 편입니다. 특별히 불친절하지 않았다면요. 처음부터 제가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혼자 전국 바이크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평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의 없는 날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단양이었던 것 같아요. 단양의 어떤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는데, 제가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는데 어떤 외국인분이 그 게스트하우스 방명록에다가 쪽지를 써 놓으셨더라고요. 영어로 당신들의 친절에 감사하다, 룸 컨디션도 너무 좋았고 너무 잘 묵다 간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고맙다, 이런 식으로 감사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런 편지를 본 처음 모습이었는데 이상하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숙박업소를 운영하거나
숙박업소에 일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런 편지를 받으면 굉장히 좀 보람찰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의 편지를 보고 난 뒤에 어느 호텔 어디를 가든 꼭 이렇게 저도 편지를 남깁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루리코지 5층 석탑이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제가 묵었던 숙소랑 굉장히 가깝죠. 지역에서는 좀 유명한 관광지인가 봐요. 그래서 온천 구경하러 왔다가 이 루리코지 석탑도 보고 그 옆에 코잔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보는 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크죠.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같습니다. 구석진 곳에 다른 차들 방해 안 되게 잘 세웠습니다. 카메라 백팩을 메고 왔는데요. 이렇게 바이크 앞에다가 싣고 다녔습니다. 주차장에 세운 후 찍어본 제 바이크의 모습이고요. 5층 석탑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약간 늦여름, 살짝 초가을 같긴 했는데 낮에는 더웠고요. 공원에 거의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저 석탑이 루리코지 5층 석탑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꽤 웅장한 석탑이었습니다. 이런 유적지를 좋아하신다면 이 근처에 갈래리 있다고 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있는 조그만 연못에서 본 모습인데 경치가 굉장히 좋죠. 딱 보고 나서 와 소리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석탑을 보고 이제 옆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여기 이곳이 이제 코잔 공원입니다. 신사랑 아마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향도 피워져 있고 사람들이 아마 여기서 소원도 빌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또 약간 외진 곳 들어가니까 무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여기서 사람들이 손 씻고 향 피우고 소원 비고 그러죠. 고즈넉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가져간 디지털 카메라로 굉장히 좋아서 한 장 찍고 오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히로시마로 가는 모습입니다. 히로시마는 제가 관광하러 간 건 아니고 지나가는 길에 한번 식사도 할 겸 들렸습니다. 제가 이날 같은 경우에는 관광보다는 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달렸습니다. 왜냐면 친한 부부가 오카야마에 살고 있는데 제가 다음날 오전 일찍 가기로 돼 있었어요. 왜냐면 그 부부가 휴가를 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제 스케줄을 맞췄거든요. 근데 제가 일정을 짜 보니까 다음날 오카야마에 일찍 가려면 이날은 조금 많이 달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는 경로 중간에 있는 히로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도 뭐 습도도 높지 않고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바이크 타기에는 뭐 더할 나위 없는 날씨였습니다. 하늘도 너무 이쁘죠. 바이크를 타고 가다 보면 아 여기가 일본이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풍경 자체가 너무 산속 같은 달리면 특별히 구별이 안 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가끔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여기가 일본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히로시마고요. 히로시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3번 정도 가봤는데 이제 볼 거라고는 영상에 나왔던 히로시마 성, 그 다음에 히로시마 평화공원 정도가 다일 겁니다. 히로시마는 유별나게 뭔가 볼거리가 많다거나 그런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에서 나가는 길에 신호 대기 중의 모습이었는데 이건 영상 편집할 때 봤는데 옆에 서 있는 미니쿠퍼에 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제 바이크에 있는 번호판을 봤나봐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손가락질 하시면서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계신 거를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이동하고 있고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오노미치라는 곳입니다. 이 오노미치라는 곳은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을 하면서 가고 싶은 곳이 3곳 있었는데 그 3곳 중에 한 곳입니다. 오노미치 시입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고 일본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시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지방에 있는 작은 시 정도 되는 곳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곳인데 오노미치 같은 경우에 그 앞쪽으로 그 작은 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섬들을 다리로 이은 그 경치가 아주 예술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라이더들의 약간 성지 같은 곳입니다. 저는 이때 몰랐는데 예전에 뭐 나 혼자 산다의 그 김동완 씨 여기 혼자 여행을 간 모습이 영상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선호할 만한 관광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곳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특별히 근처에 관광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뭐 어떤 음식이 유명하다거나 그런 곳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자전거 조금 좀 취미도 있어서 일정이 조금 허락한다면 가서 자전거를 좀 빌려서 자전거를 탈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급하게 가느라 자전거를 타진 못했고요. 다음번에는 한번 시간을 좀 내봐서 오노미치 쪽만 한번 가보고 거기서 한번 자전거로만 한번 여행을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노미치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오토바이 여행을 한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혼자 오토바이를 타면 외롭지 않냐? 심심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운전보다는 바이크 운전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같은 거리라도 자동차 운전은 좀 심심한데 오토바이 운전은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일단 경치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전석에 앉아 있긴 하지만 경치를 볼 수 있는 시야가 한정돼 있잖아요. 거의 앞유리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위쪽도 좀 막혀 있죠.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타보면 뭔가 좀 이 풍경과 내가 약간 일체화됐다는 느낌? 그래서 이 타는 순간순간도 굉장히 즐겁고 졸리지도 않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타다 보면 좀 지루하다 보니까 졸리는 경우도 있는데 바이크는 졸릴 틈이 없을 정도로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오노미치로 이제 거의 다 와가는 모습인데요. 이제 바다가 보이죠. 오노미치 시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호텔로 가는 모습이고요. 제가 예약한 호텔입니다. 이곳이 오노미치 U2라는 호텔이고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호텔입니다. 이곳이 왜 유명하냐면 일단 자전거 여행자들에게 굉장히 최적화된 호텔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또 그렇고요. 곳곳에 자전거를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 또 자전거를 정비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객실 안에도 자전거를 걸어놓을 수 있게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 모습인데요. 객실이 복층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느낌이 굉장히 모던하고 좀 세련된 느낌이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네, 이건 2층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내부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별도의 쇼핑 공간도 있습니다. 특히 이 U2 호텔 같은 경우에 내부에 있는 베이커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이언트 자전거 샵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전거 정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호텔 투숙객 한정으로 이 자이언트 샵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 렌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오노미치가 자전거를 많이 타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시내 곳곳에 자전거를 빌려준 곳이 많다고 합니다. 금액이 보통 하루 빌리는데 한 10,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오노미치 호텔에서 빌려준 이 자이언트 자전거는 굉장히 좀 컨디션도 좋고 자전거 자체도 좀 약간 고가의 자전거를 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빌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3, 4만원, 뭐 비싼 거는 5만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액세서리나 기념품 같은 걸 파는 것도 많이 있고요. 의류샵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구조물도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좀 징그럽네요. 네, 이 내부가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세련되게 통일된 구조라 딱 들어가자마자 뭔가 좀 좋은 호텔이다 라는 느낌이 확연히 들 정도였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예약한 객실이고요. 이것은 욕실이고요. 욕조도 있고 샤워부스도 따로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 아마 더블 침대 2개였던 걸로 기억하고 벽면에 자전거 핸들 같이 드롭바 같은 게 하나 걸려 있죠. 이거는 옷걸이로도 쓸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다가 자전거를 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V랑 업무를 볼 수 있는 책상도 있고요. 방에 들어가니까 각 침대 위에 이게 잠옷이 각각 한 벌씩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예약할 때 혼자 간다고 했는데 왜 잠옷이 2벌 세팅되어 있는지 몰라서 하나만 입으려고 했는데 세팅이 된 거니까 아침 저녁으로 입었습니다. 호텔 외부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쪽이 이제 바다 뷰를 볼 수 있는 곳인데 이쪽에 이렇게 바나 카페 그 다음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그 다음에 와인 한 잔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녁 때 모습이죠. 이 중간에 이제 좀 갑자기 시간이 비었죠.
제가 이 중간에 뭘 했냐면 오노미치 쪽에 이제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 산 정상으로 가는 케이블카인데 뭐 경치가 꽤 좋다고 해서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케이블카를 찾는데 시간이 조금 허비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또 타질 못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내 여행 같은 경우면 익숙하니까 정확한 이제 시간 계산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계획을 꼼꼼하게 짰는데도 불구하고 이동거리 그리고 일본인들의 운전 습관 이런 부분을 제가 계산에 넣어놓지 못해서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 일정보다는 계속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못한 게 좀 아쉽지만 저녁을 먹고 다시 이제 호텔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낮에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바다를 볼 수 있는 벤치 쪽인데요. 네, 여기서 뭐 맥주 한 잔, 또 와인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바에서 와인을 좀 마시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호텔하고 그 호텔 바로 앞에 있는 바다의 모습을 찍어본 모습입니다. 이날 일정은 거의 이제 이동을 목표로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날 오전 일찍 오카야마를 갔어야 되기 때문에 이날은 제가 관광이라고는 오전에 했던 루리코지 5층 석탑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공원 그 관광이 거의 유일했던 것 같고요.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유지 수준이었습니다. 오노미치 와서 이날은 제가 케이블카 타는 걸 좀 실패하고 맥주 한 잔이랑 뭐 간단히 먹을 거 사와서 바다에서 약간 멍 때리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의 둘째 날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날부터는 네, 이제 좀 여기저기 많이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카야마에 가서 저와 친한 부부와 함께 이동하면서 이것저것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많은 것을 구경하게 될 텐데요. 일본에서의 3일차 영상 이제 다음 시간에 될 텐데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좀 흥미롭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